예, 이번 시간에는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식 관련해서 제출 의무자 보시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 등에 대한 변동이라고 하는 내용, 변동 사유를 좀 보셔야 되는데 변동 사유는 우리 교재 374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1번 각주에 보시면 변동 상황이라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출자 등에 의한 모든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무조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출 안 해도 되는 제외 주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명의계서 등을 취급하는 자를 통해서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 지배주주 외의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1호 외에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액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소액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 안 해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와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75페이지에 주식 관련되는 사례 자료가 있습니다. 자, 법인 조정에서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 보시면 신고 부속 서류가 있고요. 신고 부속 서류에 5번째 정도에 보시면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가 있습니다.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작성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2월이라든가 또는 전년도 데이터라고 하는 CF8 전년도 데이터에서 예 누르게 되면 전년도에 있는 데이터가 당해 연도로 불러와지는 기능입니다. 그죠? 불러오게 되면 주식 변동과 관련되는 내용들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자료는 전년도 자료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와 2번에 있는 주식 출자 지분 양도 명세서 두 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식 등 변동 명세서는 1번부터 5번까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있는 자본금 변동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물음 표시가 되어 있죠. 물음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자본금에 대한 발행 주식 수, 액면가액, 발행가액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 주식 수는 5만 주에 액면가액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2일 날 증자를 했습니다. 증자를 한 거는 보통주, 날짜와 주식의 종류, 보통주, 우선주, 그 다음에 원인 나오죠. 원인은 1번 유상증자부터 시작해서 10번 이익 소각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코드번호 입력하시고요. 자, 발행 주식수 유상증자 만주 10,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발행 가액은 15,000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으로 증가된 금액은 액면가액만큼 증가됐죠. 1억 원 증가돼서 최종 자본금은 6억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계산을 통해서 자본금 변동 상황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2번에 자본금 변동 상황과 주식 및 출자 지분의 상황의 차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차이 내용은 1번에서 입력했던 것과 3번에서 입력했던 내용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차액 내용의 총 주식 수의 차이는 없어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 없도록 작성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3번의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한 사항에서 성명과 구분, 그 다음에 관련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자, 백두산 지분율 35%입니다. 자, 백두산을 입력하고 개인 구분해 보시면 1번 제출 면제, 2번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서 쭉 나옵니다. 자, 대부분은 개인일 겁니다. 2번 개인 선택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서 종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는
여기에 빨간색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오류가 났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670714.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는 하얀색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죠? 되게 되고 거주지 코드를 거주국 코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초주식수 입력하시고요. 기초주식수는 5만 주의 35%니까 17,500주가 되겠습니다. 17,500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지배주주와의 관계, 여기에서 지배주주는 홍길동이가 되죠. 홍길동이는 본인이고요. 만약에 홍길동이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보시면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부분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김갑돌, 기초주식은 없고요. 양수를 했습니다. 5,000주 홍길동으로부터 양수를 했고요. 유상증자 참여했고, 그래서 기말에 6,000주가 돼서 지분율 10%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기초 3,250주, 500주가 있고요. 32,500주가 있고요. 자, 유상증자 참여했고 관련되는 비율은 55%, 기말의 비율 55%입니다. 그래서 지배주주와의 관계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백두산, 김갑돌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는 작성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홍길동이가 김갑돌한테 주식을 양도를 했죠. 양도한 내용이 있다면 2번 주식 양도 명세서를 통해서 양도 내역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자가 그러니까 양도 일자와 취득 일자 주식 수를 입력을 해서 차액 부분이 제로가 되도록, 양도 주식수 차이가 제로가 되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주식 출자 지분 구조라고 해서 선택이 나오는데 관련 주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정 시설물이냐, 부동산, 골프장, 주권 상장 관련되는 거냐 하는 부분 나오는데요. 비상장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6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선택은 우리 회사 등록에서 회사 구분에 내용이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작성을 했고요. 자, 이렇게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하실 때,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주식 변동 내역에 변동의 여로 반드시 표시하셔서 마감해서 신고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377페이지에 주요 계정 명세서 갑을표가 있습니다. 신고 부속 서류에 주요 계정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에서 뭐 추가로 어떤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세무조정 내역을 요약하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갑표와 을 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인정이자 금액,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되는 거, 건설자금이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갑서식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연금 부담금, 대손 충당금 관련되는 부분,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뭐 관련해서 접대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서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계정 명세서 갑을지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379페이지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세무조정이 다 끝났고 모든 서식이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고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13번 법인 구분부터 시작해서 51번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세액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모든 서식들을 다 작성된 서식들을 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는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그래서 대부분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고요. 이때 신고하실 때에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해서 만든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 제출해야 되고요. 세무조정계산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세무조정계산서는 어떤 거냐면 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이 서식 별지 3호 서식입니다. 이 서식이 세무조정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이 서식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현금 흐름표도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기타 세무조정계산서의 부속 서류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보시면 상단 부분과 중간에 23번부터 51번까지 내용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13번부터 22번까지의 내용은 회사 등록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식 변동부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51번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관련된 서식이 작성되어 있을 때 자동으로 여러 체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서식과 관련되는 부분 작성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반드시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특히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부분 신고서, 내용연수 신고서 제출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결손금 소급공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한다면 여러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여러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주식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체크해서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3번부터 51번까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 표시를 하신 후에 마감 후 제출을 하셔야 자동으로 제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표시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미제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되는 세액에 대해서 F8번 납부서 인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F8번 납부서 인세를 통해서 납부세액을 그러니까 납부서를 출력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납부세액은 분납할 경우에는 분납세액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분납세액은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분납세액을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분납세액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이라고 해서 현금 납부 부분에 커스를 이동을 시키면 분납할 세액이 나옵니다. 가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된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까지 분납 금액으로 입력해서 분납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까지 분납을 할 수가 있고요. 분납 기한은 법인세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2개월 기간을 줍니다. 분납 기간을 2개월 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납부서를 출력해서 납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프로그램에서 마감해서 전자신고하신 후에 국세청에 전자신고 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부서를 출력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한 납부서에는 가상계좌도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납부에 굉장히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서 관련되는 부분은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하신 후에 마감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서식명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저희들이 만들었던 모든 서식에 대한 신고 서식들이 있습니다. 이 서식을 마감해서 전자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관련되는 내용이었습니다.